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조용. 자, 오늘 진도 27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 270페이지. 지난주에 그 개발행위 허가 제도, 대부분 그 개발행위 허가 신청부터 준공검사를 받기까지 과정은 다 설명이 됐고요. 자, 오늘 첫 시간에 공부할 테마는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제한. 누가 어떤 사유가 있으면은 몇 차례 몇 년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가할 수 없도록 개발의 허가가 제한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270페이지 교재 제일 밑에 보면은 9번의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 나와 있죠. 여기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를 뭐 직접 읽어드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앞에 봐주실까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배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말할 수 있으시죠, 이제. 그죠?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흉질 변경 등 국토를 개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도시공계획 사업에 의한 공적 개발 방법과 도시공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사적 개발 방법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때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 개발을 이제 관할 시청군초로부터 허가를 받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라고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도에 의해서 어떤 개발행위를 허가받게 되는지 허가 대상 개발행위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뭐 건축구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또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의 설치 즉 공작물 설치하거나 또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을 하거나 또 흙이나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 채취를 하거나 그리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 분할 등은 도시공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입니다. 제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허가를 할 수 없도록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누가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제한권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개발이 허가가 제한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유가 있으면은 몇 차례 몇 년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자, 개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자,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한권자, 국토교통장관 제한할 수 있죠. 국토교통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는 개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권자라고 해서 암기를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암기하지 마시라고. 제발. 그죠? 여러분 뭐 공부 열심히 하면은 워낙 뭐 왕성한 암기력으로 다 외워버리니까 좀 암기 좀 하지 마세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 허가를 제한합니다. 국토교통부에 있는 도시기획위원회는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중앙.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개발 허가를 제한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기획 전문가로 중앙도시기획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 중앙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에서 개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제한할 때는 시군에 있는 도시기획위원회니까 지방이죠. 지방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한기간이에요. 제한기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 개발 허가가 제한됐는데 제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제한기간은 원칙이 몇 차례죠? 한 차례, 1회. 몇 년이죠? 3년. 1회 3년 범위 내에서, 1년 3년 범위 내에서 개발 허가를 제한함이 원칙인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기간이 연장될 수 있죠. 그때 연장은 1회 몇 년이죠? 2년 범위 내에서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연장 사유가 있다면은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은 한 차례 3년에 2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몇 년이죠? 5년. 5년 범위 내에서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가장 핵심은 제한 사유. 어떤 사유가 있으면은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을까?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제한 사유가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박스 안에 기억부터 미연번까지 몇 개가 나와 있죠? 5개. 이 5개를 순서 그대로 외우십시오. 순서. 기억부터 미연까지 순서대로 암기를 좀 하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억번 이렇게 되어 있죠.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죠.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에요.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인데 여러분이 이제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땅 보러 간 거예요. 손님하고. 땅 보러 갔는데 이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안에 땅 보러 갔는데 첫 번째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죠. 우리가 상식으로 녹지지역에 땅 보러 갔는데 산림이 울창하면은 여러분이 시장이라면은 그 산림을 다 훼손하고 건축할 수 있도록 개발 허가를 합니까? 제한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제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상식이 제도화된 게 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지역은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 허가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땅 보러 가면은 관광을 하지 말고 이렇게 수목 상태를 보시고 또 수첩에 메모도 하고 사진 찍어서 자, 이 정도 수목 상태인데 개발인 허가가 가능한지를 이제 관할 시청군주에게 전화하고 담당자 찾아서 문의를 하셔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산림 그 녹지 지역에 땅 보러 가서 나무가 있으면은 그 나무 크기가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은 그 나무 젓가락만한 그죠? 그런 나무 몇 그루 있다고 개발 허가를 제한하지는 않잖아요. 발로 확 밟아버리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아무튼 그러면은 보통 이제 허리 높이예요. 허리 높이를 나무를 그 잘랐을 때 지름이 한 20cm, 30cm 되는 정도 크기의 나무가 이게 평방미터당, 제곱미터당 이제 이렇게 몇 그루 정도 이상이면은 개발 허가가 제한됩니다. 네. 그래서 그 수목 상태를 사진 찍고 수첩에 메모하고 가서 상담을 하는 게 좋죠. 관할 시청군주에게 전화를 하시고 담당자를 만나보는 게 좋아요. 개발의 허가 여부를. 자,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그 다음에 조수류죠.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땅 보러 갔는데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면 개발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면은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곧 이꼴 뭐죠? 철새. 예를 들면은 철새 도래지죠. 우리가 겨울 되면은 그 서해 참수만 같은 곳은 수백만 마리의 철새가 날아오잖아요. 이런 지역에 총 빵빵 쏴가지고 철새들 다 쫓아내고 개발 허가를 허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 허가가 제한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량농지는 경지 정리가 잘 된 농지가 집사되어 있으면 우량농지라고 볼 수 있잖아. 우량농지 보존이 필요하죠. 이렇게 녹지지역과 계획관리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거나 우량농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의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녹지 지역에서 그 가장 그 조심을 해야 될 한 그루만 있어도 개발 허가가 제한될 수 있는 게 소나무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수목은 이꼴 소나무 정도로 핵심 키워드를 만들어서 기억하면 돼요. 소나무 철새. 허가 제한 사유 몇 번이죠? 1번. 소나무 철새.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우량농지 보존이 필요한 지역, 이런 지역은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의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1번 소나무 철새. 그래서 우리 부동산 개발업자가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땅 보러 가서 가장 무서운 나무가 뭐죠? 가장 무서운 나무는 소나무. 소나무는 한 그루만 있어도 개발의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평택시 자연녹지지역은 제한지역이지만 현재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개발이 허용될 수 있지만 그게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즉 보호수종인 소나무가 있으면 개발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소나무가 누구 무슨 소나무죠? 한국 소나무입니다. 우리 한국 소나무. 그러니까 외래종은 아니에요. 한국 소나무가 보호 수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허가 신청된 개발 행위로 인해서 허가 신청된 개발 행위로 인하여 여러분 무엇으로 인하여라고 하면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원인. 허가 신청된 개발 행위를 허가했을 때 그 개발 행위로 인하여 주변 환경, 거기 환경 동그라미 하십시오. 주변 환경이 오염되거나 문화재 동그라미 하십시오. 문화재 훼손,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허가 신청된 개발 행위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거나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 허가가 제한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진짜 경기도 이천 쪽 있죠. 경기도 이천 쪽이 지금도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고, 항상 개발 가능성 때문에 주목을 받는 지역이지만, 한 10년은 전에 용인 쪽하고 막 떴다고 이렇게 이렇게 땅값이 많이 오르고, 이제 투자하거나 개발을 하시는 분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던 곳이에요. 그때, 경기도 이천 쪽에 땅을 사서 실패하신 분, 그분은 땅 보러 갔어요. 땅 보러 갔는데 뒤에는 산이고 이렇게 남쪽 방향으로 이제 건축을 하기에 참 좋은 도로 주민이었어요. 도로에 접하고 있고 괜찮은 땅이었죠. 이런 곳에 땅을 샀는데 여름에 땅 보러 가면은 풀이 무성하잖아요. 풀이 무성하니까 그냥 주변 지역만 본 거죠. 도로에 접하고 있고, 개발 행위 가능한 용도 지역, 계획 관리 지역이었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땅 사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봄에 가보니까, 이제 풀이, 이런 봄에 있습니까? 말라버립니까? 말라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뭐죠? 고인돌. 고인돌은 문화재잖아요. 고인돌은 쓰고 안 쓰고 안 썼죠. 이런 것은 영원히 개발 허가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땅 사서 망한 거잖아요. 개발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차라리 고래청자가 나오면은 조사 발굴합니다. 서울대학교 박물관 팀에서 나오든지 이렇게 해서 조사 발굴하고 조사 발굴이 끝나면은 개발 행위가 허가될 수 있어요. 근데 고인돌은 조사 발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박물관에 가져갑니까? 그대로 둡니까? 그대로 둔다. 쓰고요, 안 쓰고요? 안 썼죠. 그래서 허가 제한 사유 1번 소나무 철새, 2번 문화재, 안 되면 고인돌 기억하셔도 되겠네요. 그러면 안 외워도 제한 사유 1번, 2번은 기억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1번과 2번의 사유에서는 제한 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1번과 2번의 사유가 있으면 제한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니까 원칙대로 한 차례 3년 범위 내에서 개발의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녹지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지역. 녹지 지역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지역은 최장 5년 범위 내에서 개발의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옮겼습니까? X. 5년입니까? 3년입니까? 3년. 연장되지 않으니까 원칙대로 한 차례 3년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D급번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서 지금도 밑줄 긋죠. 용도지역, 용도지역, 거기도 밑줄 긋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용도지역 등 변경이 예상되는 거죠. 용도지역 등 변경이 예상되고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이럴 때는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기억하면 되잖아. 용도 지역 등 변경에 따라서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앞으로 용도 지역 변경에 따라서 허가 기준이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르는데 무분별하게 사전에 개발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1번 소나무 철제, 2번 문화재, 그리고 세 번째가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1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죠. 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거나, 마지막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지역이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거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개발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왜 개발 허가가 제한될까? 그 이유를 알면 기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해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요? 좀 물어보세요. 왜요? 라고 물어보세요. 진짜 물어보시면. 왜냐면은, 말씀드려야죠.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 결정곳이 됐어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 결정곳이 된 그 동네는 몇 년? 3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결정곳이 하면부터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곳이 하잖아. 그 결정곳이 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공적으로 개발되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개발은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공적 개발이 끝날 때까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사적인 개발은 허가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 이해하셨죠,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결정곳이 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공적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공적 개발이 끝날 때까지 사적 개발은 제한될 수 있다. 하나하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오늘 배우실 텐데 또 1, 2월, 3, 4월 관해서 수업을 했어요. 한번 했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왜 개발허가가 제한될까?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되는 지역입니까? 신도시 개발 지역입니까? 신도시 개발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곧 신도시 개발 지역이니까, 신도시 개발 지역이니까 대한민국에서 신도시 개발은 전부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이나 또 지구단위 계획 등에 의해서 공적으로 개발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공적으로 신도시 개발이 끝날 때까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사적인 개발은 허가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마지막 밑에 3개 있잖아요. 개발의 용도 지역 등 변경에 따라서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거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밑에 3개는 제한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제한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한기간이 연장되니까 디귿, 리을, 미음에 해당하면은 원칙대로 한 차례 3년 범위 내에서 개발허가를 제한할 수 있죠. 3년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잖아. 그리고 한 차례 2년 범위 내에서 제한기간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몇 년이죠? 5년. 5년 범위 내에서 개발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순서대로 외워야 앞에 2개는 제한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뒤에 3개는 연장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제한기간 연장이잖아. 제한기간 연장할 때, 아까 개발허가를 제한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한하지만 제한기간의 연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한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그래서 제한기간의 연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개발허가의 제한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제한 사유를 순서에 준하여 기억해 두는 거죠. 문장을 외웁니까? 키워드를 기억합니까?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되죠. 자, 저를 같이 보죠. 저 눈을 보십시오. 이 청년의 눈을 보세요. 개발허가 제한 사유 1번이 뭐죠? 녹지대가 계획관리지역인데 수목, 소나무, 그죠?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거나 우량농지 보존이 필요한 지역. 2번이 허가 신청된 개발 행위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거나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허가 제한될 수 있죠. 3번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라서 용도, 지역 등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지고서 예상되는 지역.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거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돼서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공적 개발이 끝날 때까지 사적인 개발은 제한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주에 개발이 허가 심사 기준 5개를 했는데 그때 허가 기준이 용도지역별로 허가 신청된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규모가 적합해야 허가하죠. 농공간 3만, 본옥자복 5천, 나머지 용도지역은 네,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허가가 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도시군 관리계획과 성장 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해야 허가해 주는 거죠. 지금부터 그 개발허가 심사 기준이 되는 성장 관리계획입니다. 성장 관리 계획.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 성장 관리 계획 구역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성장 관리 계획, 성장 관리 계획과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을 공부할 거예요. 알겠죠? 네. 이것을 공부할 텐데 이게 시험 작년까지는 성장 관리 방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성장 관리 방안을 이제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그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네, 성장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칭이 바뀌면서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하도록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 신설된 거예요. 그러면은 성장 관리 계획하고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개요를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 무엇인지 성장 관리 계획이 무엇인지 그 개요를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사항은 교재에서 다시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드시고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인지,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인지 개념을 설명을 좀 들어야 돼요. 이걸 안 듣고 교재에도 지금 2번 정도 나왔거든요. 시험에 최근에. 5년 사이에 한 2번 정도 출제에 반영이 됐는데 이런 거 5년 전에는 시험에 안 나왔다고. 수업도 안 하고 지나갔어요. 요즘에는 이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신설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먼저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인지 개요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중요한 거 밑줄 꽂고 외우면 되고 뭐 읽으면 돼요. 같이 보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무엇일까 도와주시고요. 여러분 여기는 경기도 평택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죠? 평택시 행정구역은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이 제일 많겠죠. 뭐. 그죠? 도시지역이 세분되면 크게 4가지가 있죠. 4가지를 일단 불러주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여러분은 공법이 어렵고 힘들다고 엄살을 많이 피시잖아요. 근데 평택시민 지나가는 분 길 막아놓고 물어보세요.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다. OX를 답하시는 분이 있는지 없죠. 여러분만 알고 있는 거라니까. 평택시민 상위 0.1% 공법적 지식. 그 다음에 이제 녹지지역은 3개가 있습니다. 무슨 녹지지역이 있습니까?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그렇게 되죠. 근데 이런 얘기도 지금은 자연스러운데 여러분 처음 공부할 때 지난해 11월 달에 처음 만났을 때 1월 달에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얘기 자체도 힘들고 그랬잖아요. 지금 편안하게 들리잖아요. 네, 어떤 분 너무 편안해서 뭐 졸고 있어요. 자, 아무튼 여기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은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개발 목적. 이 3개를 개발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로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죠. 여러분 아니면 없는 거죠. 개발 목적이고 대부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미개발된 상태입니까? 개발 완료입니까? 대부분 개발이 완료됐죠 이미. 이쪽으로 갑시다. 보전 녹지지역과 생산 녹지지역, 보전 녹지지역과 생산 녹지지역. 네. 그리고
보전 관리, 그리고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이 지역. 자, 이 지역은 개발 용도입니까? 유보 용도입니까? 대부분이 보전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 보전 목적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된 곳이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연녹지역과 생산녹지역이죠. 자연녹지역과 그리고 생산관리, 그리고 계획관리. 자, 이런 지역은 개발이 유보돼 있죠. 네, 유보용도. 나머지는 유보용도입니까? 보전용도였습니까? 보전용도라고 합시다. 그럼 안 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평택시청에 가보면은 그 개발허가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이 평택시 관할구역에서 개발허가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이 시가와 용도, 개발용도. 시가와 용도입니까? 유보용도입니까? 보전용도입니까? 유보용도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에 개발허가 신청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많은 곳이 보전용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개발허가 신청은 여기서 90% 이상이 유보용도와 보전용도에서 지금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평택시 주거지역은 대부분 주택지로 개발됐죠. 근데 주거지역에는 주택지로 개발되지 않고 임야나 농지 상태로 남아있는 땅이 거의 없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개발허가 신청은 유보용도와 보전용도지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고 하는 개발행위는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되지 않은 사적 개발이 허가받는 거잖아요. 그럼 사적으로 허가 신청을 해서 가장 개발허가 신청이 많은 곳이 이곳이라고, 이곳이. 누구는 개발허가 신청해서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원주택을 짓겠대. 근데 누구는 개발허가 신청해서 이분은 옆에다 축사를 짓고 싶어. 축사를, 이런 된장, 축사를 짓는데 돼지 우리를 짓는다고. 소마구, 소, 축사, 돼지, 축사를 짓는 거죠. 누구는 허가받아서 물류창고를 짓겠다는 거예요. 물류창고를 짓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축사, 돼지 축사, 우사, 그리고 이렇게 또 물류창고, 공장 등에 끼어서 전원 생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이게 곧 난개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보용도와 보전용도 지역에서 개발허가를 할 때 개발행위만 허가해주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이 개발되면은 교통이 가능해야 되니까 기반시설 배치해주는 거죠. 도로, 상하수시설 등 기반시설 배치해주고, 이 블록은 전원주택 단지 위주로 개발허가 해줄 거야. 이 지역은 물류 유통 기능 위주의 건축물로 개발허가 해줄 거야. 이 지역은 문화나 스포츠, 관광, 레저와 관련된 시설 위주로 개발허가 해줄 거야. 이 지역은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산업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축산업 등 시설을 개발허가 해줄 거야. 이렇게 구획을 해서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용도를 정해주면은, 그리고 개발허가가 해주는 게 아니고 도로나 상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배치해주면은 유보용도와 보전용도 지역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여기다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지역은 녹지지역, 도시지역은 녹지지역만, 그리고 도시지역 밖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구역, 즉 시가와 용도입니까? 유보용도입니까? 유보용도와 보전용도를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면은 성장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건폐각 용적률을 다시 완화해주고 다시 정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 등을 성장관리계획으로 보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이 지정되면 무슨 계획이 수립됩니까?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는데 그 성장관리계획으로 성장관리계획 안에 기반시설 배치 규모를 결정해 줍니다. 즉 도로 만들고 상하수시설, 공원녹지 등을 조성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블록별로 여기는 공장, 여기는 전원주택, 여기는 물류유통, 여기는 뭐 산업기능 그렇게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제한. 블록별로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해서 전원주택 단지에 공장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죠? 유통단지가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용도 제한,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을 지구 단위로 결정해 주는, 성장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주는 거죠. 대충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인지,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인지 대충 이해가 돼줘야지. 그러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O 믿겠습니까? X. 성장관리계획은 주상국은 안 돼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구역이 뭐죠? 성장관리계획구역.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성장관리계획구역도 구역이라는 글자는 들어갔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해야 될 용도구역에 해당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한다. O 믿겠습니까? X.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됐죠? 자, 그럼 이제 교재를 보면은 될 거예요. 교재로 오십시오. 성장관리계획의 지정 1번, 동그라미 1번 같이 봅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장, 군수가 있을 것이고, 관할, 시청, 군청, 즉 지정권자 됩니다. 밑에다가 지정권자.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구를 결정합니까? 관할, 시청, 군청에서 지정합니까? 관할, 시청, 군청에서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평택시 관할구역은 평택시장이 지정권자 되는 거죠. 서울시 관할구역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권자 되는 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수는 있을 거죠.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밑에 지정 대상이 되잖아요. 거기에 포함될 수 없는 게 뭐죠? 주거, 상업, 공업지역, 즉 시가와 용도를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보 용도와 보전 용도를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거예요. 자,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지역, 그러니까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 중 기역부터 미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성장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의 지정 대상이 몇 개죠? 5개. 그 5개는 외우는 겁니까? 참고하는 겁니까? 참고를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 공통점이 전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시가와 예상되고 있거나 다 그런 이야기지 뭐. 외우는 거 아니라고. 참고만 하시면 돼. 단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기업부터 미음 중 한 개에 해당하더라도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29회인가 시험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성장관리 방안으로 시험 나왔죠. 근데 이 개요에 대한 설명을 못 들으시면 교재 다 읽어도 답 찾을 수 없었다고.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무엇인지 개요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무엇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시가와 용도입니까?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입니까?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그리고 난개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관할 시청구청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넘어가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입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때는 다음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해서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전부 우리 그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들에서 본 것들일 거예요. 맞죠? 네, 1번 줄 거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그리고 니은번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동그라미 하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동그라미, 건폐율 동그라미, 그리고 용적률 동그라미. 그런데 우리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거,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 뒤에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성장관리 계획에는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 최저 한도에 관한 사항은 포함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뒤쪽에다가 거기에 성장관리 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거, 건축물 높이의 뭐죠? 최고 한도, 최저 한도.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그리고 최저 한도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지구단위 계획에는 의무적 포함 사항이지만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하고 최저 한도는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시해 두는 게 좋겠죠. 다음 중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그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2번 같이 볼까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성장관리계획에 의해서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 적용될 수 있죠. 암기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얼마죠? 50% 이하 부분에서 각 시군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된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된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건폐율을 30% 이하 부분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용적률은 125%, 용적률은 125% 이하 부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125.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125% 이하 부분에서 각 시군 조례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당성 검토입니다. 수립권자는 5년마다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읽어야 되죠.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하려면 당연히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읽어두셔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 국도계획에서 타당성 검토를 필요한 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성장관리계획은 모두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단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고, 그리고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 등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졌고요. 특히 이제 성장관리계획구역 제도는, 구역 제도는 도입됐죠. 신설됐고, 성장관리 방안이 무슨 계획으로 바뀐 겁니까? 성장관리계획으로 수정됐습니다. 제가 명칭 변경된 것은 3월 달인가 아마 교재를 수정해 드렸을 거예요. 성장관리 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수정하라고. 그죠? 네. 얘기하고, 지금 어중간에 요즘 시작을 해버리면은 또 그래서, 좀 빠른데, 휴식하고 좀 끊었다가 개발 밀도를 가지고 있니까 성장관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시작을 해요. 이걸 중간에 끊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죄송해요. 너무 빨리 쉬어서. 쉬었다 가요. 네.